들리면 1번, 안 들리면 2번을. 이거 약간 아직 안 들어온 학생들이 있으니까 한 1, 2분만 조금 기다릴게요. 왜냐면 저희가 전자출결 일시에 시작을 할 거거든요. 또 2분만 이제는. 아직 128명밖에 안 들어왔는데 오늘 세, 어, 세 분은 듣기 1시간 하시는 게 아니고요. 말씀 짧게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주로 좀 질문이나 이런 걸 받는데 솔직히 학생들이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면 질문을 안 해요. 그걸 좀 유진이가 해주겠지. 질문을 안 해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질문을 해서 질문을 하는 게 있으면은 성심성의껏 우리 지금 듣고 있는 학생들도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가감없이 얘기해 줄 거예요. 절대 어느 교수님 믿지 마라. 그래서 성공 교수님이 이거 들어오는구나. 보통 이건 안 들어오시는데 오늘 감시하려고 또 이상한 소리 할까봐 홍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감시의 눈길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131명인데 이게 늦게 들어오면 또 저거 하니까 우리 상설 공지만 살짝 할게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포스터 발표는 공지한 대로 5월 25일 수요일 오후 5시 합니다. 근데 지금 학교 방침이 아마 전면 대면으로 바뀔 가능성이 큰 게 아니라 거의 확정적으로 듣고 있고요. 오늘 내일 공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전면 대면하고 상관없이 체육관을 이미 대여했기 때문에 체육관에 이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직접 나와서 포스터를 붙이고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설계 제안서를 받은 결과 전체 논문조 개수가 50개고요. 그 50개를 저희 13명 교수님이 자기 논문조가 아닌 학생들로만 할 계획입니다. 오늘 학과회에서 나온 얘기였는데 학과에 안 오신 이호재 교수님이 나한테 방금 대면서 전환되냐고. 내 물리학 시간에 그 얘기했다가 학생들이 하도 이메일이 와가지고 진짜 전환하실 거냐면서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하라고 그러면 나는 하는 거다. 나는 돈 주는 쪽에서 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 2분반이 출석이 안 왔는데 우리 2분반이 누가 있지? 2분반이 부자민 교수님 말고 성종환 교수님 혹시 그게 되는지 모르겠네. 출석 전자출결 인증이 지금 한 10명 정도는 이상하게 안 올 것 같거든요. 안 올 수 없고 결석으로 나오는 거고요. 제가 일단 채팅창에 우리 전자출결 1분반하고 3분반, 4분반. 1분반은 제 이름으로 돼 있는 쪽이고 2분반은 원래 부자민 교수님인데 우리가 조금 느리세요 항상. 그러신 것 같은데 3분반하고 4분반 먼저 하고 2분반은 나중에 추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연사분들은요 공지한 대로 세 분이고요. 처음에는 CJ 바이오 연구소라고 하면 되나요? 네. CJ 바이오 연구소에 계신 선배님, 07학번. 네, 맞습니다. 07학번 선배님이시고, 두 번째는 LG화학 석유화학 본부죠? 네. 거기 계신 김정민
1학번입니다. 1학번. 1학번. 너희 많구나. 네. 미안해요. 근데 석사하기 너무 심사하는데, 우리 정민이 되게, 미안해요. 김정민이 되게 소감 사람입니다. 그래서 1학번 선배님과 윤은경 학생은 몇 학번이에요? 1로 1로? 야, 우리 되게 골고루 어떻게 뽑았다. 그래서 07학번, 11학번, 15학번, 세 분이 각자 자기의 커리어가 남보다 훨씬 낫다. 이런 거를, 아니면 더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실 건데요. 많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취준이나 이런 고민을 똑같은 우리 호익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을 하면서 또는 졸업을 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을 테니까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을 테니까 고민을 해보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표 순서는 당연히 학번 순이지 우리 윗물이 다 있는 거지. 그래서 발표 순서는 처음에 이수빈 영상이 시작할게요. 그리고 공유 좀 할게요. 여기 포인터는 다 아시죠? 네. 그럼 되고요.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켜버릴까요? 예, 그러면은 뭐 뜨거운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리마드 임수빈이고요. 저는 조금 저랑 비슷한 학번으로 초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제가 비슷하기 너무 고학번이고요. 네. 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직업을 선택하게 됐는지 또는 직업 선택하고 어떤 고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여러분들을 제가 설득을 할 겁니다. 연구원으로 커리어를 시작하고 설득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한번 반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쭉 스토리 라인을 들어가면서 설득을 할 거고 사실 교수님께서 제목이랑 내용을 먼저 좀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책에서 좀 오마주를 해서 연구의 기쁨과 슬픔이라고 지었는데 제가 사실 PPT를 만들다 보니까 슬픔이 없어요. 슬픔이 없고 기쁨만 이 PPT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면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CJ제일대당 바이오 사업부에 있고요. 네, 07학번입니다. 07학번이고 존경하는 원종인 교수님 방에서 네, 대학원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CJ에 입사를 해서 네, 균주개발연구원을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정도는 연구기획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시작할까를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교수님께 보내드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학공학과에 입학해서 바이오 분야 연구원이 되기까지 과정 그리고 스태프 직무 변경까지 연구원으로 커리어를 시작하는 것의 장점만 알아봅니다. 이렇게 제가 보내드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구원 커리어를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주 간단하긴 한데 이게 이제 우리 학교죠. 저 오랜만에 진짜 학교 왔는데 엄청 많이 보냈더라고요. 왜 이렇게 공사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지 뭐 운동장도 보고 싶었는데 운동장도 공사하고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아이동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되게 좋아하는데 07년도에 저도 입학을 해서 네,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기도 했지만 실은 네, 학교 앞에서 더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선후배님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면서 네, 즐거운 시간들 많이 보냈었는데 이제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쯤 됐을 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뭐 해먹고 사냐? 나 뭐 해먹고 사냐? 이런 고민을 여러분도 솔직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출결 번호 말씀해달라고 하시는데 조금 이따가 교수님께서 네. 왜 이래서 기다렸는데 네. 지각이야 이씨. 알려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채팅창에 올리겠습니다. 네. 무시하고. 네. 그래서 뭐 해먹고 사냐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께 조금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께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고민은 사실 지금만 하시는 거 아니고요. 사실 네, 은퇴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저 소장님 임원 한 10년 정도 하셨는데 소장님도 나 이제 뭐 해 먹고 사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뭐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실 거고 뭐 해 먹고 사냐는 고민은 늘 하게 돼 있는데 저는 그때 이제 네 선배님들 특히 선배님들 중에 대기업을 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으셨었어요. 그때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중이라든지 SKLG 4대 기업이라고 하죠. 대기업을 가신 분들이 많기도 했었고 저도 뭐 일단 기본적으로 뭐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거만하게. 그러다가 그러면 분야는 내가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때 원종희 교수님 수업을 듣다가 이 두 분을 만나게 됐다. 네, 아주 유명한 저희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두 분이고 밥 스완슨과 이제 허버트 보이어라는 두 분인데 이 두 분이 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창업을 하시게 되죠. 제넨텍이라는 아주 역사적인 기업을 창업을 하시고 지금은 한 매출이 뭐 인수되긴 했지만 한 20조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업계에서는 전설적인 기업이고 모든 벤처 캐피탈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분을 만나고 이 두 분이 이제 만드신 게 어떤 일종의 학문인데 유전공학을 만드셨죠. 그래서 클로닝이라는 개념과 함께 유전자를 삽입하고 그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기술을 발견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들었을 때를 정말 약간 망치로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때 뭐 황우석 박사님이 워낙 유명하셨어서 바이오가 유망한 건 알고 있었지만 이게 직접 수업에서 어떤 원리라든지 기작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고 나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솔직히 오래 해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네, 원주희 교수님 실험실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연구원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연구원을 잘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연구 기획팀에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저와 함께 생각을 좀 해보시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장점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걸러 들어 주셔야 됩니다. 왜 일을 해야 합니까? 혹은 왜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 고민을 아직도 가끔이 아니라 굉장히 자주 합니다. 특히 월요일 날 아침에 많이 하는 편인데 침대에서 출근하기 너무 싫어해가지고 나는 왜 일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 일을 해야 하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이제 재밌게 읽은 책 중에 이제 직업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여기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업은 하면 돈이다. 사실 돈 안 버는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돈 벌라고 하는 거죠. 근데 돈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유를 위해서도 일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의미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것을 직업으로 선택하고 그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연구원의 장점을 아주 어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돈입니다. 일단 돈으로 무엇을 사고 싶나요? 저는 사실 이건 정말 궁금한 질문인데 요즘 그 대학생분들이나 요즘 좀 20대, 30대 초반들은 뭘 사고 싶은지가 되게 뭘 사고 싶으세요? 모자 쓰시고. 옷이나 신발. 그쵸. 그런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운동화를 좋아하는 편인데 요즘 크림 들어가서 막 보고 있으면 막 장난 아닙니다. 어떻게 이걸 주고 이걸 산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대부분 뭐 운동화나 옷 이러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돈을 좀 써봤습니다. 돈 벌면서 돈 좀 써봤는데 돈으로 못 사는 게 거의 없는데 시간이 그나마 좀 사기는 힘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사기는 힘든데 실은 살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충분히 많으면 살 수 있는데 주로 저희는 돈을 좋아하는 것을 사는데 좀 초점을 많이 맞추신 것 같긴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화라든지 옷이라든지 누구한테는 차, 아파트, 블링블링한 것들. 근데 실은 제가 좀 써보니까 더 중요한 기능은 싫어하는 것을 안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 전 잔소리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데 저희 부모님한테 돈 조금 쥐어드리면 좀 줄어들고요. 아니면 뭐 여행을 보내드린다든지 아니면 저와 같이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하면 좀 줄어드는 편이고, 뭐 제가 설거지를 별로 안 좋아해서 뭐 식세기를 산다든지 이런 거 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은 네, 당연한 얘기지만 좋아하는 것을 할 수도 있고 싫어하는 것을 안 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리일 수도 있어요.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대졸과 석사와 박사의 초봉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당연히 네, 석사나 박사님이 연봉이 초봉이 높으시죠. 물론 이제 석사나 박사 다른 데 돈이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회사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봉 측정은 초봉 곱하기 상승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무조건 초봉이 높은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석사 박사님들이 워낙 많이 계시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대졸로 하시는 것도 물론 방법이지만 저는 석사 박사 따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그래서 좋은 대우 받으시면서 회사 들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좀 권유를 드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자유인데요. 돈으로 자유를 살 수 있냐? 그래서 자유는 네,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자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게 어디에서 오는 스트레스인가 그 근원을 찾아보면 거의 다 뭐 일보다는 사람이긴 한데 그것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 지점은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 대가로 제가 돈을 받는 것이지만.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게 정말로 필요한 자유는 주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평생 일을 어떻게 보면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주체적으로 찾아서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모든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자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제 말을 믿으셔도 되는데 연구원이 압도적으로 자유도가 높습니다. 네, 저는 지금 스텝도 하고 있고 연구원도 해봤지만 실은 연구원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일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팀장님만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스텝은 글쎄요. 어떤 상무님이 무슨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밤새는 거는 다반사죠. 네, 그런 것으로 시작해서 연구원분들은 뭐 밤을 새는 일이 무조건 물론 있긴 하지만 본인이 어떤 데이터가 궁금해서 혹은 그 데이터를 얻기 위해 다 디자인을 하고 실험을 하기 때문에 자유도로 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자유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선택근무제랑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워라밸 측면에서도 정말 월등하게 워라밸이 좋습니다. 실험은 사실 기계만 비어 있으면 아침 7시에 시작해서 3시에 끝내도 돼요. 네, 근데 스텝은 그게 안 되죠. 스텝은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본 사람도 얘기해야 되고 그 사람이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야 되고. 근데 연구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는 물론 다른 사람과 인터랙션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와 기계를 만들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점도 있다.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의미인데요. 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주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도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거는 글쎄요. 전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은 복권에 당첨된다면 일을 안 하고 싶으신가요? 요즘은 사실 파이어족이네 이런 것도 많이 있고 빨리 돈 벌어서 노후를 즐기고 싶다 이런 것도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복권에 당첨된다고 일을 안 할 수가 있을까? 물론 뭐 경제적인 부분을 빼고요. 글쎄요, 저는 그러면 삶의 의미가 좀 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일을 하면서 찾을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글쎄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이 아닐까.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닐까. 물론 그게 선한 거일수록 좋겠죠. 그러면서 돈도 많이 벌고 자유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구, 물론 다른 일도 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이지만 연구는 특히나 세상의 첫 시제품, 이 세상에 어떤 걸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쁨도 있고 그 누구도 몰랐던 걸 발견할 수 있는 기쁨, 이런 것들도 있고 그거를 특허나 논문으로 남기면 그 영향력은 정말 지대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원으로 시작하는 것이 영향력도 많은 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고요. 저 신입사원 교육도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좋은 연구원은 당신은 왜 그만뒀냐 이런 질문 많이 듣거든요. 네. 근데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저는 이제 이 일이 좀 재미를 느끼고 있기도 하지만 이제 큰 영향력을 미치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더 재미를 좀 느끼는 편이라서 프로세스를 만드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분들이 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좋은 기술 찾아낼 수 있도록 그런 프로세스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사실 제품으로 만드는 데는 프로세스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를 만드는 데 재미를 좀 느끼고 그런 일들을 좀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은 그래서 싫어하는 거는 돈으로 때우고 주체적으로 일하는 자유를 통해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요 세 개를 다 하기에는 연구원이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권유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고 네, 사실 저희 회사 소개를 좀 들고 왔는데 제가 이거를 안 하고 가면 인사팀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팀한테 이걸 안 먹기 위해서라도 요 말을 조금 간단하게 좀 하고 갈게요. 네, CJ 바이오 사업 부문이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CJ 마크 보시면 이렇게 꽃잎 모양을 따서 지은 연구소고, 네, 수원 광교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됐고, 드라마에도 자주 등장하는 네, 예쁜 부문입니다. 네, 바이오 사업 부문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CJ 제일제당 하면 햇반, 스팸 이런 거 생각하시고 CJ 그룹은 티빙, TVN 이 정도 생각하시지 않나요? 네, 근데 저희 사업 부문도 제일대당 안에서 꽤 이제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는 한 10분에서 9조 정도 매출하셨는데 저희는 한 요게 3조로 나오긴 했는데 한 4조에서 요즘에 한 5조 정도 하고 있고 저희 사업은 계속해서 사실 발전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도 보시면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전도가 유명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하는 일은요, 네, 아미노산이 저희 지금까지는 넘버원 제품이고요.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사료 첨가제로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다 B2B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걸 수도 있어요. 저희는 B2C는 하지 않고 B2B만 지금까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MSG라든지 핵산도 이제 식품 첨가제거든요. 이런 제품들을 B2B 비즈니스로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식품이라든지 사료라든지 이런 거 이제 그린 바이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화이트와 레드에도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화이트 바이오 연구소도 제품이 나올 예정이고 레드 바이오도 분사를 해서 지금 M&A로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직무는 제가 했던 균주개발연구원을 포함해서 발효 정제 그리고 프로세스 모델링 이렇게 크게 보면 나눌 수 있고요. 근데 들어보시니까 좀 화학공학과랑 전국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화학공학과 분들이 진출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직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저희 회사에 연구소도 그렇고 본사에도 그렇고 네,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도처에 네, 계셔가지고 가끔 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화학공학과의 친화적인 우리 회사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제품들은 거의 MS 1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이신이라든지 트립토판 같은 제품들은 매출도 많이 나고 영업이익률도 높은 제품들이고요. 핵산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률이 높은 제품들이고 최근에는 좀 자연 친화적인 제품들 많이 만들고 있고 상도 몇 개 받았습니다. 저는 좀 미래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 지금 주력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네, 요즘 많이들 하고 계시는 첫 번째 배양육이고요. 배양육과 배양육 배지 소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양육은 주로 식품연구소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고 저희는 배양육 배지 소재죠. 배양육을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안에 그로스 팩터라든지 아미노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배양육의 맛을 입히기 위한 그런 연구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책과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활발하게 오픈 이노베이션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 다음은 플라스틱 디그레데이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화이트바이오에서 PHA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실 올해 하반기면 나올 것 같은데 PHA는 이제
자연적으로 분해가 될 수 있는 플라스틱이고 그걸 이제 저희가 발효를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 이게 LG랑 같이 했던 것 같은데 네, 제 기억에는 네. 그리고 플라스틱 디그레이딩 하는 엔자임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활발하게 오픈 이노베이션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추럴 최근에 이제 그런 이슈들 화학 이슈, 케미칼 이슈들이 많이 터지면서 이제 식품 첨가제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규제가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 발맞춰서 저희도 자연적으로 조금 안전한 첨가제들을 만들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지금 균주를 이용해 발효를 통해 안티옥시던트들을 생산하는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시제품도 거의 생산하는 단계입니다. DT는 뭐 사실 빠질 수가 없죠. 뭐 요즘 DT 안 하는 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다들 관심이 많으신데 저희는 사실 바이오 쪽에는 선진 기업이 이미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이머젠이라는 회사와 진코 네트웍스, 바이오 네트웍스라는 두 회사가 있고 두 회사는 주로 많은 기계를 가지고 자동화를 통해서 이제 좋은 균주를 선별해내는 작업을 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많이 해서 기계들을 많이 사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공점이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저희는 바이오 사업을 5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발효 노하우 데이터,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더 데이터와 지식을 결합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돼서 바이오 파운드리 사업도 CDMO 사업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구를 하다 보면 꼭 네, 막히는 부분이 생겨요. 어쨌든 저희는 생물체를 가지고 하고 있는 연구이기 때문에 뭐 그 생물체가 뭐 절대로 죽지 않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흡도 고려를 해야 되고 에너지 발생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해야 해서 그런 것들을 브레이크드루 하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세계 유수의 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과 커넥션하면서 오픈 이노베이션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효소에 특히 이제 내산성이라든지 내열성 부여를 하는 코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특히 유럽 회사들이 특히 강한 부분인데 저희가 좀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문은 항상 열려 있고요. 언제든지 네, 연락 주시면 뭐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네, 연락해 주시면 제가 뭐 답변 줘도 되고 제가 인사팀을 연결해드려도 되고 네, 언제든지 뭐 문만 두들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네, 시간을 제가 잘 맞췄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딱 맞추셨는데요. 아, 그런가요? 질문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에만 좀 스페시픽한 게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뭘 봐야 되는 거죠? 그 채팅창을 보시면 돼요. 합니다. 제가 아니, 처음 써보는 시스템이라. 예. 퍼블리션? 네. 제가 계속 채팅 아니,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지각은 22분 24분에 들어와서 지각을 해달라고 알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미노산은 합성한 후에 사료와 배합을 하고요. 이제 특정 아미노산만 주로 발효를 하고 예를 들면 라이신이면 라이신 발효만 하고 메치온이면 메치오닌 발효만 하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생물체다 보니 부산물이 같이 나옵니다. 라이신만 발효할 수 없고 메치오닌도 같이 나오는 식이죠. 그럼 이제 라이신만 골라서 정제를 하고 저희는 95% 정도까지 정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사료는 주로 저희는 사료를 하지 않고 사실 했었는데 잘 안 되고 네, 사료 회사에 팔게 되죠. 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연구에서 기획으로 직무 변경하시는 비율은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실 좀 분장을 많이 하거든요. 다른 직무로 갈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주고
1년에 2번 열어줍니다. 그래서 아무 팀이나 지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비율은 글쎄요, 비율로 하기엔 몇 퍼센트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네, 근데 저희 팀 지금 7분, 10분 조금 안 되게 계시는데 연구원 출신이 한 3, 4분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연구원 출신은 어디서든 좋아합니다. 네, 본사든 뭐 현장이든 뭐 연구원 출신마다 하는 곳은 없어서 저처럼 이렇게 하고 싶다는 의지만 있으면 어느 팀이든 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기획 영업 등에서 연구로 변경하시는 분은 힘듭니다. 실은. 네. 왜냐하면 연구는 아무래도 학위라든지 또 기본 지식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한 30년 정도 되시면 현장에서 그러면 2, 30년 정도 되시면 연구원도 시켜드리긴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2, 30년을 업계에서 계셔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에서 다른 데로 가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인데 다른 데서 연구로 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바이오 업계에 있어서 연구의 비중이 더 높은 거예요. 네. 여러분 뭐 회사에서 연구에 투자하는 비중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오는 월등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고요. 실은 모든 직종이 다 연구가 배우받는 건 아닙니다, 사실. 추가로 질문 드려도 돼요? 네. 비슷하게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직무 바이오 사업 직무에서 발효랑 정제랑 프로세스 모델링이랑 빈드 개발 정도가 있다 하셨는데 네. 저렇게 이제 아예 기획 영업이랑 연구 개발에서 기획 영업 같이 크게 바뀌는 거 말고도 같은 연구 개발 내에서 이제 만약에 빈드 개발과 발효만이라고 하더라도 네. 상당히 하는 일의 차이가 좀 있을 텐데 네. 저희가 만약에 취업하게 됐을 때 빈드 개발 쪽에 흥미가 있어서 가게 됐는데 생각보다 그쪽에서 하는 직무가 일 같은 게 저랑 맞지 않고 발효 쪽이 좀 더 맞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옮기고 싶다고 했을 때도 그런 옮기는 게 좀 자유롭게 가능한지야 그런 경우가 좀 있는지요.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연구소 안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백그라운드가 있어야겠죠.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고 대부분은 사실 대학원 생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균주한다고 균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발효조도 같이 돌리고 뭐 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1, 2년 차 때는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저는 말릴 것 같긴 하지만 네, 사실 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하실 수는 있고 연료는 있어서 네, 저희 회사는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제가 채팅창 겁니다. 아, 네. 네, 연구소에 학사, 석사 이상 학위 소유자한테는 어느 정도 비율로 근무하고 계시는지 여쭤보셨는데, 일단 학사는 연구소에 많이 안 계시는 것 같고요. 저희는 초대졸 분들은 좀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 발효조가 24시간 돌아가야 돼서 교대 근무 서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연구를 물론 하시기도 합니다. 뭐 다 교대 근무하시는 건 아니지만, 초대졸 분들은 좀 계시는 편이고, 박사분들은 요즘 굉장히 많으세요. 박사분들은 저는 약간 좀 학력 인플레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와, 이런 교수님 방에서 뭐 스탠포드에서 하신 분이 뭐 나오고 약간 이랬는데 요즘 뭐 소위 말하는 천지 삐까릅니다. 네. 정말 좋은 학교에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고요. 요즘은 정식 공채로 진행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아마 공채가 한번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침 제가 오늘 그 인사팀장님이랑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인사팀장님이 이제 수시 채용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사실 추세가 조금 수시 채용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워낙 이직률도 높고 잘 알아보고들 취업을 하셔가지고 네, 금방금방 나가시고 네, 그러셔서 사실 요즘 바이오는 좀 인력난입니다. 네, 바이오는 사실 사람 되게 많이 뽑고 싶어하고 많이들 키워내고 싶어하고 네, 요즘 뭐 사실 대기업 중에 바이오 안 하는 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LG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취업 후에 회사를 다니며 석박사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많이 있고요. 사실 저희 지금 센터장님이나 팀장님들 되신 경우에는 석사로 입사하셔서 뭐 팀장님도 되시고 뭐 임원 가까이 가신 분도 계시고 임원이 되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이제 회사에서 지원을 해서 박사 과정을 밟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실은 지금 스텝으로 직무 변경을 했기 때문에 뭐 경영대학원이라든지 뭐 기술경영대학원이라든지 알아보고 있는데
뭐 병행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네. 물론 석사를 하시면 이제 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 저처럼 이제 분야를 바꾼 경우에는 다른 석사를 따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리고 쉴 수도 있습니다. 회사를 저희는 글로벌 락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물론 연봉을 계속해서 드리진 않지만 저는 해외 가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직무를 정지 딱 시켜놓고 공부하셨다가 다시 복직하실 수도 있는 제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혹시 뭐 선물을 드리거나 할 수는 없나요? 아, 주시는 건 좋은데요. 네. 네. 뭐, 굳이, 아, 아무 네. 사람도 얼마 안 드리는데. 네, 알겠습니다. 굳이, 아이들 세금도 떼요. 네, 스텝이라도 좀 보여드리면 좋으니까. 다음에 한 번 더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질문이 더 없나요? 네. 균주개발 쪽에 오래 있으셨는데 네. 처음부터 지원하실 때 균주개발로 이렇게 지원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그럼 그 혹시 이제 아무래도 클로닝 쪽은 이제 다른 분야보다는 화학공학 쪽보다는 생명공학에서 좀 더 많이 잘 알고 많이 지원을 할 것 같은데 네. 화학공학과를 나와서 그 균주개발팀에 지원하는 거에서 조금 디메리트가 있던 느낌이 있었던 게 있는데나 그 팀 안에 이제 과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네. 디메리트는 있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고요. 근데 물론 화학공학과 출신이라는 걸 많이 더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공정도 잘 이해하고 있고 다른 분들이 강점이 있는 분야보다는 저의 강점을 좀 부각을 많이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저는 뭐 발효도도 돌릴 수 있고 공장의 대략적인 프로세스도 이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팀 내 화학공학 네네네. 네, 공대의 비율은 굉장히 높은데 화학공학과가 많으신지는 모르겠네요. 네, 근데 일단 1번은 자연대, 미생물학과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미생물공학이라든지 저 화학공학이라든지 이런 공학과가 많은 것 같고 동물세포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네, 균주팀은 그렇습니다. 네, 발효팀은 물론 화학공학과가 거의 대부분이겠죠. 네.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성비는 여성분들이 거의 대부분. 저는 10명 뽑았을 때 들어갔는데 저 혼자 남자였습니다. 헐. 또 질문이 없을까요? 뭐, 여기는 바이오 쪽이 안 나오는데. 학생들이라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바이오 별로 안 좋아했어. 네. 제가 원래 생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는 그때 생물 선택 안 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저 그래요? 대학교 와서 근데 어떻게 원 교수님의 아이 되셨나요? 네. 기억하는 교수님께 배우다 보니까. 네. 원 교수님 이거 안 듣고 계시겠어요? 본부에서 바쁘셔가지고 갑자기 올라더라고요. 자, 저 듣고 있습니다. 네, 아유 저희 좀 이분만 모셔도 1시간 가겠는데 다음에 한번 더 오시죠? 네, 고맙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은 박수로 치고 다음은 우리 기대주 우리 어떤 김정민 유정은 왜 손들어? 이거 쓸 줄 아나? 네, 저는 웨버스 유치원입니다. 네, 그렇지. 또 우리 이세 대지? 네, 이제 됩니다. 왜 손을 들지? 손 드는 이유가 뭐죠? 잘못 드는 거야? 왜 잘못 드는 일은? 이건 잘못 들었을 것 같아. 진짜 잘못 들었는데? 야, 너 뭐야? 잘못 들었지. 아무튼, 지금 파워포인트 보이나요? 다른 파워포인트로 바꿨는데, 파워포인트 보이나요? 학생들? 예. 네. 다음은 LG화학의 김정민 졸업생님이 야 제목 죽인다. 네. 이거 좋은 소리 안 나오겠는데 최승현 교수님 안 계실걸? 네. 이미 확인하고 왔습니다. 예, 다시 박수 환영을.
안녕하세요. 저는 1학번 졸업생이고요. 일단 저는 인사팀에 얘기하고 온 게 아니라 혼자 개인 휴가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정말 신랄한 현실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LG화학 석유화학센터에서 지금 오산의 CS 캠퍼스라는 좀 생소한 직무이자 좀 생소한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거 너무 힘이 입사 사진입니다. 입사 사진. 힘이 너무 들어가는데. 여기 홍대 앞에 순수 스튜디오라고 아주 잘해줍니다. 아 진짜? 가시면, 이거 좀 가시면 될 것 오늘 같아요. 약간 너무 좀 그런데 네. 무서운데. 네, 누구세요? LG화학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홍대 학사 마치고 석사도 최수영 교수님 밑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 중견기업을 한번 갔다가 연구원을 하다가 탈출을 해서 다음에 LG화학에 입사를 했고요. LG화학은 정확히 연구직은 아닌데 연구 같은 일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회사 및 업무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은 LG화학은 LG그룹 내 속해 있는 일단 제일 시총이 제일 높은 회사고요. LG화학 외에도 에너지솔루션, 생활건강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가보실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도 인사팀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짧게 가겠습니다. LG화학은 일단 화학업계에서는 일단 1위 기업이고요. 국내 1위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4위 기업이기도 합니다. 또는 글로벌 4위만큼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좋은 회사입니다. LG화학 사업 영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LG화학의 제일 좋은 점인데요. 여러 가지 사업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 수급이나 자재 수급 이런 것도 원활하고 미래도 꽤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석유화학 부서에서 이제 정유에서 나온 답사를 패킹해서 여러 가지 플라스틱이나 소재들을 만드는 석유화학 부문이 있고요. 이제 첨단 소재 부문은 미래 소재나 고기능성 플라스틱, 아니면 반도체 소재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생명과학 쪽에도 투자하고 있는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석유화학이 제일 많이 줍니다. 그리고 사업장도 여러 군데 있고요. 본사는 서울에 있고 저는 지금 경기도의 끝자락에 위치한 CS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CS 센터는 CS 캠퍼스로 원래 테크센터였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좀 뭔가 콜센터 같은 느낌이라 이름이 좋진 않긴 하지만 원래는 테크니컬 서비스 앤 디벨롭먼트라는 직무였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직무는 좀 생소하실 겁니다. 좀 기술 영업에 가까운 직무인데 이게 만약에 LG화학이 여기 플라스틱 같은 거를 파는 회사인데 이런 것을 가공업체에 팔면은 이 가공업체는 자동차 범퍼 같은 것들 만들겠죠. 이거 가지고 그리고 이걸 또 자동차 회사에 팔 텐데 이제 이 재료를 팔 때 이 재료가 만들 때 이 범퍼가 잘 안 만들어진다거나 범퍼에 자국이 남는다거나 이런 거 할 때 저희 회사에서 재료를 팔기도 하지만 기술을 제공하면서 좀 더 고객이 이 플라스틱 같은 걸 잘 살 수 있게 기술 제공해주는 이런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좀 특수 직무이긴 합니다. 이게 LG화학이 한 14,000명 정도 다니는데 이 CS 직무는 한 140명도 안 되는 그런 직군이라 좀 채용 폭이 좁죠. 그래서 사실 영업 같은 느낌도 있어서 팔러 다니진 않지만 좀 기술 제공을 해서 고객과 소통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석사 채용을 하기도 하고 석사 채용을 하기도 합니다. 석사는 좀 더 뭔가 기술적인 일이 있을 때 석사 채용을 많이 하고요. 한 석사 학사가 한 7대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특징이 다른데 부서마다 좀 연구가 중요한 부서는 좀 다 학사를 채용을 하고 소통이 중요한 부서는 학사를 좀 채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CNT라는 카본 나노튜브의 CS를 담당하고 있고요. 탄소 나노튜브는 고전도성 소재로 플라스틱이나 전지 등의 첨가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는 이 카본 나노튜브가 얼마나 길게 얼마나 전도성이 잘 나오게 만들면은 저희 CS 파트에서는 이 탄소 나노튜브를 가지고 분산을 얼마나 잘 시키나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고객에게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은 석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 인생을 좀 얘기를 해보면 저는 학점이 3.06입니다. 학과 격차가 94등이네요. 103명 중에 저는 제 학점보다 놀라운 게 제 밑에 10명이 열심히 하기도 했고요. 저는 좀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느라 저는 남대 이동영상 경진대회 나갈 때 저는 전국 대학생 팀물대회 나가서 대상 타고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학년 때 삼성 인터넷 써보고 싶었는데 쓸 말이 없더라고요. 또 이거를 누군가 면접관이 봤을 때 이걸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해서 좀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 실험 수업을 좋아해서 실험 수업도 매 학기 들었고 4학년 때는
대학원이랑 연관된 산학연구 인턴십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실험도 좋아했고, 뭐 R&D도 관심이 있고, 또 원래 고분자 수업도 좀 좋았어가지고, 그래서 고분자 연구실에 진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R&D를 하게 되면 교대 근무나 교보제 근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장점 때문에 또 석사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석사 연구는 이제 최수영 교수님 밑에서 연구를 했고요. 이제 저는 학점을 말아먹었기 때문에 좀 대학원에서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도 교수님의 가호 아래서 좀 열심히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된 논문 몇 개를 썼고요. 그래서 좀 학점을 상회할 수 있는 뭐 석사에서의 좀 연구 스킬, 연구 개발 실적을 확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졸업한 때 딱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신규 채용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안 뽑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운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뭐 운도 중요하지만 운도 기회가 있어야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적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채용 박살나서 제가 한 20장 정도 자소서를 썼는데 2장 붙어서 면접을 2번 갔다가 마지막에 한 군데에 고분자 합성을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가고 나니까 증류 공정 연구를 배치하더라고요. 막 시뮬레이션 하면서 증류하는 걸 했는데 제가 전통화공 과목을 정말 안 좋아했습니다. 성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증류를 안 좋아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좀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좀 연구개발팀에서 안 좋은 꼴을 많이 보면서 좀 이직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직할 곳을 찾아보다가 LG화학의 TSND라는 직무를 봤습니다. 이거는 연구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소통도 하면서 이런 업무였기 때문에 제가 사실 석사 때 열심히 놀았기 때문에 학점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소통 스킬과 그리고 석사 생활에 연구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2개를 잘 살려서 면접에서 좀 잘 얘기를 했더니 석사 전형으로 이제 합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시는 분들은 학점 관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스펙 쌓으셔서 그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좀 진로를 좀 여러 가지 돌아서 왔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과오를 안 겪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좀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 삼성, SK 하이닉스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무조건 대기업 가려고 삼성 맨날 밀어넣다가 2, 3년 이제 삼성 맨날 탈락만 하다가 장기 취준생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계획을 잘 세우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일단 아무데나 취업했다가 경력 살려서 이직하면 되죠라고 했다가 중간에 때려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신입사원 퇴사율 계속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그냥 퇴사하는 것도 있지만 뭐 이직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일단 퇴사하면 이직할 때 왜 나가셨나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당연히 물어보고 그래서 그런 거 준비가 필요하니까 사실 첫 회사 제일 잘 가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계시는 제 친구가 진짜 들은 거거든요. 화학회사에서 2년 근무했는데 여기 왜 왔냐고 물어보는 거 이런 것도 당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잘 생각하셔서 회사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사가 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다니면서 준비하는 거 이거 힘듭니다. 제가 밑에 제 케이스인데 인적성 검사 이런 거 서류 붙고 나서 일주일 뒤에 오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휴가를 그렇게 자유롭게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인적성 검사로 코로나 주사 맞고 인적성 검사 맞고요. 1차 면접은 다행히 금요일 날이라서 그냥 놀러 가는 척 휴가 써서 왔고 2차 면접에는 수요일 날 또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보긴 봐야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면서 은행 간다고 뻥치고 고전 면접하고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합격을 해서 잘 갔고요. 또 지금 이제 4학년 취준하시는 분들은 이제 2학기 때 한 30장, 40장 넣으실 텐데 그때는 다 면접도 다 갈 수 있죠. 근데 회사 다니면서 다 가지는 못해요. 저도 다른 회사도 붙었었는데 면접 일정이 겹쳐가지고 그냥 제가 가고 싶었던 LG화학을 택해서 LG화학만 면접을 봤습니다. 그래서 회사 가서 이직하려고 해도 이직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대학원 가시려는 분도 있을 텐데 대학원 그냥 도피성으로 갔다가 너무 즐거운 생활 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퇴학하는 경우도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안 봤지만 퇴학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대학원도 왜 가야지는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회사 좀 찾아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지금 삼성이랑 하이닉스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다양한 회사가 있습니다. 또 같은 그룹에 묶여 있으면은 준비하면서 뭐 말만 살짝 바꾸면 되니까 잘 그룹에 대한 조사를 잘 하시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업종에 대해 잠깐 얘기해 보자면은 반도체 잘 나가고 뭐 디스플레이 옛날엔 좀 잘 나갔지만 요새는 좀 쇠퇴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뭐 아직 잘 나가죠. 배터리는 요새 정말 잘 나가고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박사 채용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리 같은 것도
잘 준비하셔서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유 쪽은 돈은 정말 많이 주는데 한 학년에 힘들면 갈까 말까 아닌가요? 그래서 정유나 엔지니어링, 특히 플랜트는 이제 거의 뽑지도 않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석유화학은 뭐 아마 대부분이 석유화학 쪽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정유보다 많이 주지는 않지만 꽤 좋은 곳에서 기회 많이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정통화공 쪽에 가까운 쪽이죠. 그리고 바이오 화장품은 그냥 대학원 빨리 가세요. 공기업이나 공무원은 이제 여러분들이 뜻이 있으면 모라벨이나 그런 것들을 살리면서 준비하시는 분이 있을 테고, 뭐 박사를 하시면 좀 멋있는 이름이 있는 정출연에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석사를 하시면은 이제 뭐 화학약품의 뭐 안전성 이런 걸 검증하는 시험 연구원 이런 것도 하실 수 있고요. 또 반도체 장비 소재, 이제 반도체 삼성전 다이닉스 말고도 이제 여기에 납품을 하는 기기나 약품들을 납품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데도 뭐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할 수도 있고요. 또 화학이 들어가는 어느 회사든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회사도 미리 준비하셔서 또 이 회사를 왜 가야 되는지, 이 회사가 뭐가 좋은지, 또 발전 가능성이 있을지 이런 거 조사를 하시고 요새는 좀 직무 경험 이런 게 강조되다 보니까 유사 직무 경험 같은 거 확보를 하셔서 잘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 같은 경우엔 어학 성적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꼭 준비 안 해가지고 서류 탈락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뭐가 필요한지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사 지금 뭐 삼성 다 가고 싶으실 텐데 요새 SK가 너무 뜨면서 삼성에서 대규모 이직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지금 좋을지언정 나중에 망하진 않지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다 삼성 가니까 나도 삼성 가야겠다. 이런 거 좋지 않은 것 같고요. LG 같은 경우는 지금 휴대폰 철수했고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사업이 별로 안 좋다고 하죠. 뭐래도 기사는 안 망합니다. 그리고 뭐 주요 LG 그룹 올해 인상을 엄청 많이 했다고 하는데 LG 화학은 없네요. 왜 없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회사가 나중에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은지 반도체가 정말 좋아서 삼성에 갔으면 만족하고 다니시겠죠.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싶은지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대기업 가면 좋지만 중견기업에도 좋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뭐 DBI텍은 중견 아니지만 DBI텍 같은 경우도 반도체 장비나 혹은 파운더리가 있는 회사인데 여기도 지금 연봉 올리면서 반도체 인력들을 끌어올린다고 하죠. 그리고 또 이제 대한유와 여천NCC 같은 석유회사는 평균 근속 연수가 되게 높습니다. 중견기업인데 LG화학보다 근속이 높으니까 평균도 당연히 높고요. 이런 곳에 숨겨진 알짜 기업도 있으니까 꼭 대기업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회사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회사도 중요하지만 뭘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화공회사는 이제 B2B로 기업 대 기업으로 물건을 파는 회사인데 이러다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일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부나 공장이나 이제 고객도쯤에서 영업을 하는 이런 곳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생산 기술이나 생산 관리를 많이 생각하시겠죠. 또 아니면 삼성의 설비 기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지만 보통 생산 기술, 생산 관리를 가지만 다양한 직군들도 있으니까 자기가 뭐가 적성에 맞는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 기술 관리는 뭐 잘 아실 테니까 스킵하고 이제 품질 관리 이런 부서도 가실 수 있고 환경 안전도 환경과 대신 어차피 화공 공장이니까 화공을 좋아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준비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도 뭐 문과 출신만 가는 게 아니라 화공직도 영업을 좋아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화공 약품이나 뭔가 플라스틱 이런 걸 팔아야 되는데 문과생들이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좀 기술 영업 같은 느낌으로 영업직을 뽑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기술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죠. 기술 영업인데 좀 생산직에서 좀 이전을 해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소재 회사에 있는 제 직무인 TSND 직무도 기술 지원도 하고 연구 같은 느낌도 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요. 반도체 쪽에는 이제 반도체 장비 유지 보수하는 CS 엔지니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연구소에서 R&D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석사를 하고 나면은 좀 산업의 최전선에서 재밌게 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제가 잘나서 나온 게 아니라 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갖게 됐는데 그래서 대학원 진학 같은 것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뭐 장단점 다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박사하면은 이제 졸업하고 1년 안에 취업하면은 빨리 취업해서 돈도 많이 모으고 결혼도 하고 뭐 차도 좋은 거 사고 뭐 빨리 취업해서 좋게 재밌게 지낼 수 있습니다. 또 삼성이나 SK 뭐 가서 교대 근무하면은 엄청 많이 법니다. 최소 한 7, 8천 벌고 많이 법니다. 그리고 또 뭐 석사는 좀 더 석사 박사는 좀 시험문이 좁아지는데 다양한 직무에 지원이 가능한 장점도 있죠. 단점으로는 이제 보통 석유화학 공단은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스패너 들고 다니다가
이제 좀 현타 와서 때려치는 친구들도 있고요. 삼성 가면은 이제 토요일, 일요일 막 근무하면서 또 3교대 10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고 밤 10시 출근입니다. 이런 거 하다가 몸 망가지고 못 버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석사 취업에 약간 장점과 단점들 다 있습니다. 석사는 이제 조금 2년을 좀 버텨야 되죠. 하지만 2년을 버티고 나면은 석사 이상인 자격 요건인 R&D 직군에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또 학사는 많은데 석사는 학사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석사끼리 지원을 하게 되면은 경쟁률이 적기 때문에 자기가 잘 갈고 닦았다면은 취업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대부분 저희 대학원 나온 친구들도 한 반년 이내에 다 취업하는 것 같고 길어야 1년 아니면 다 취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사에서 한 1, 2년 취준하느니 아예 그냥 석사 2년 하고 바로 취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경력 인정도 해줍니다. 석사 이제 3년 차로 들어갈 수 있고 만약 박사를 하면은 5에서 8년 쳐주고 월 박사수당까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요즘 뭐 대학원생 놀리는 그런 게 많죠. 저 대학원 힘듭니다. 일단 힘들어서 2년 동안 열심히 해야 되고요. 학사 친구가 이제 삼성 들어가서 2년 동안 1억 얼마 벌 때 동안 작년에 60만 원 벌듯 이렇게 돈을 못 벌어서 나중에 많이 벌더라도 지금 좀 궁핍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취해서 대학원 진학이나 아니면 학사 취업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또 근데 스펙에 있어서는 석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스펙에 있어서는 학사는 이제 자격증도 하고 어학도 하고 수상도 해야 되고 직무 경험도 해야 되는데 사실 석사 되면은 자격증 솔직히 필요 없고요. 있으면 좋긴 한데 어학도 이제 어차피 영어 논문 읽어야 돼서 영어 실력 들고 또 성적에 대한 그 중요도가 감소합니다. 애초에 경쟁률이 적기 때문에 서류 컷이 막 높진 않아요. 잘하면 좋겠지만 또 수상도 연구하면서 발표하고 게재 논문 게재하면서 실적 당연히 생기고요. 직무 경험도 어차피 내가 연구한 게 직무 경험이라 뭐 따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 경쟁을 하게 되면 만약 학사로 학점 높고 자격증 있고 어학 있고 직무 경험 있고 해외 봉사도 한 친구랑 이제 석사랑 석사인데 석사 주제가 반도체 소자 개발이에요. 이런데 반도체에 진행했다. 이러면은 뭐 학사가 채용될 수도 있고 석사가 채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면접권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한데 뭐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어떤 전략을 세우실지는 각자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요새 공채에서 수시 채용으로 전환이 됐어요. 삼성만 공채 있고 나머지 그냥 다 폐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수시 채용이 문제가 직무 중심 채용 강화입니다. 그래서 원래 공채는 다 뽑아가지고 키우겠다 이건데 가능성 있어 보이는 애들 뽑아서 키우겠다 이건데 그냥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오세요 이거입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거는 LG화학 28년에 뽑은 건데 그냥 생산기술, 상세 내용 생산기술 관리 이거 한 줄 써 있었는데 이제 바뀌었죠. 생산관리 촉매 사업 담당에서 촉매 해본 놈 와라 아니면 글로벌 생산기술 공장 생산관리 해본 놈 와라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4학년 졸업하고 이제 직무 경험이 없는데 직무 경험을 요구를 당합니다. 어디서 쌓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직무 경험을. 그래서 좀 직무 경험을 쌓을 때 뭐 인턴 같은 것도 해보고 잘 준비하시면 괜찮겠지만 안 되면은 뭐 대형한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또 특히 석사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형이 다릅니다. 학사랑. 그래서 석사는 소료 전형에 아예 전공을 얘기를 쓰고 1차 면접을 할 때도 전공으로 PPT를 합니다. 학사 같은 경우는 주제를 바꾸나 이렇게 해서 뭐 영어 면접 같은 것도 보는데 석사는 내가 2년간 연구한 거 얘기하면 돼가지고 좀 더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고요. 학사는 막 인턴이 있는 전형도 있는데 석사는 인턴 같은 거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좀 쾌적하게 합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또 특히 연구 개발하고 싶으시다면은 지원 자격에 학사, 석사 써 있다고 난 학사로 취업해야지 하면은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석사 하세요. 석사 해봤자 붙어봤자 나중에 많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연구 개발하고 싶으시다면은 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예 석사학위가 필수인 지원 자격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R&D를 하고 싶으시면 석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석사를 하시면 장점이 수도권에 근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해놓은 게 연구소랑 또 이제 삼성이나 SK 같은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곳에 위치인데요. 석사하시면은 진짜 많이 가봤자 대전입니다. 여러분 이제 홍대에서 앞에서 이제 클럽 갔다가 술도 마시고 놀다가 지하철 타고 집 가고 이제 버스 타고 집 가는데 이제 대산, 울산, 여수 가면은 이거 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오른쪽 아래 지도가 울산 석유화학단지인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이제 마곡 사이언스 파크고요. 지하철도 있고 오른쪽 아래 가시면은 보통 차 사시더라고요. 이제 통근버스 이런 거 있는데 통근버스 한 시간에 막 하나씩 있고 이러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차 사시는 분들 있고 뭐 여자친구 헤어지고 남자친구 헤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실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요약을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뭐 취업을 하는 게 제일 목표겠지만 적성에 맞는 직무와 분야를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유튜브 잘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력 조사도 확실히 하셔서 이 회사를 뭐 하는 회사인지 또 이 회사에 내가 왜 가고 싶은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새 직무 경험이 강조되니까 직무 경험 잘하시고 토익 제발 그만하시고 좀 회사 선택만 확보하시고 직무 경험 위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인적성 및 면접 준비 안 하고 그냥 서류만 통과하고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런 것도 다 미리미리 하셔야겠죠. 그리고 안 되면 대학원을 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대학원 가면 2년 동안 생각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진로 설계를 해서 잘 취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제 개인 메일로 썼습니다. 회사 메일 안 쓰고 또 개인적인 뭐 LG나 아니면 자대 대학원 이런 연구직의 단점 이런 거 물어보시고 싶으시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형 교수님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아, 여기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어떻게 최재형 교수님께 한마디? 아, 저는 사실 최수림 교수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어서 제 학점으로 제 대학원을 받아줘서 정말 감사하고요. 덕분에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정말 저도 최 감사드리고 교수님이 고민 많이 했다는 얘기를 어제 한번 들은 것 같아요. 많이 하셨을 것 같긴 합니다. 아까 그 등수 보니까 고민 네. 많이 하셨을 것 네. 같아요. 다행히 저 때는 대학원을 많이 안 갔어가지고 그런 겨우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지원해서 아마 떨어졌을 것 같아요. 어디 질문을 받으시죠? 아, 네, 질문 있으시면 주시면 대답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제가 여기 현장에 있는 왜 최재형 교수님만 같은데 안 봤지? 진짜? 아까 노예 감독 사진. 여러분 최 교수님 되게 저런 사람 아닌데 가만 놔두네. 아니까 미안해요. 질문이 없네. 왜 또 여기 질문이 없어? 네. 여기 질문 있대요. 저는 LG를 한 게 저는 화학회사를 항상 가고 싶어서 저는 4학년 때면 삼성전자 지원도 안 했었고요. 저는 반도체 관심도 없고 저는 진짜 고분자 화학을 하고 싶어서 LG를 지원을 했고 전 이전 회사랑은 전혀 다른 직종이죠. 이전 회사는 좀 케미컬 위주의 직장이라서 저는 이 경력 말고 그냥 사실 대학원 경력 살려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 회사 내용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전 회사 그냥 버리고 단순히 그냥 대학원 실력으로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최수임 교수님 좋아요. 네. 채팅창 키는 거 몰라가지고. 거기 좀 아니고요. 연습은요? 고향점을 안 한 지가 오래돼서. 그래요. 좀 말고 네. 아무것도 안 아무것도 없네요. 아직 안 올라왔는데 혹시 학생들 더 질문 있으면 솔직히 김정민 졸업생이 정말 준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퇴근하고 할 게 없어서 좀 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말 잘해? 석사 디펜스보다 훨씬 잘하는데? 제가 학점이 안 좋아서 면접은 못 가지만 면접 가면 잘하는 타입입니다. 최 교수님이 지금 바빠가지고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영상 편지? 피웠을까? 됐습니다. 질문 있으면 또 언제든 채팅창이 안 올라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있네요. 송 교수님이 또 일단 네, 교수님이 속사들 나는 주든지 궁금해요. 논문 학회 발표 경력에 어떤 스펙이 도움될까요?인데요. 사실 대학원 선택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학원을 만약에 반도체 쪽을 하면 반도체 쪽에 도움이 되겠고 저는 이제 고분자 유변물성 이런 거 연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센터에 가게 돼서 논문 학회 발표 경력 외에 스펙이라고 할 건 없는데 애초에 대학원 전공을 잘 선택을 해서 자기가 이런 능력이 있다, 대학원에서 이런 능력을 배웠다 이런 것을 해두면은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직무 적합성이 되게 강조가 돼서 네. 지금 LG화학도 다 수시체험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다 수시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네, 그래. 공채처럼 뭐 한 번에 빠밤 뜨기도 하는데 좀 뭔가
정말 공채처럼 막 그냥 다 뽑는 게 아니라 이 직무에 이 사람, 이 직무에 이 사람에서 엄청 길게 올라옵니다. 한 30개 직군으로 이제 짜라락 올라옵니다. 아, 그럼 거기에 자기가 스페시픽하게 딱 네, 맞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자기 이력서를 넣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그냥 공채는 분야가 여러 개인데 그냥 자소서 양식은 똑같아서 그냥 1번에다가 이 분야의 지원 동기 이런 거를 잘 거기에 맞춰서 잘 쓰시면 직무에 되겠죠. 근데 그 저한테 CV 이력서 보내줄 때는 너무 간단하게 보내줘가지고 그때 전날 회식이었나 그래가지고 조금 시간을 못 맞췄던데. 네. 이건 잘해주면 너무 많이 하는데 네. 정작 본인의 이력은 굉장히 아. 간단하게 그렇죠? 조금 바빴습니다. 아, 석사졸과 학사졸의 진급이나 연봉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나요? 근데 석사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R&D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예 전형이 다릅니다. 석사졸에서 연봉이 낮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석사졸을 하면은 석사가 들어갈 수 있는 직군에 직군에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아예 석사 자체가 최소 조건인 연구 직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기업은 대부분 석사를 안 하면 아예 R&D를 못 가서 그냥 근데 가끔 이제 학사를 뽑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R&D 센터는 정말로 그냥 학사조라는 메리트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석사졸과 학사졸 진급 차이 없습니다. 진급 못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연봉은 그냥 보통 한 100에서 50만 원 정도 1년에 해서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그냥 조금 더 쳐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석사와 학사의 차이는 엄청나게 없다고 봅니다. 그냥 R&D를 갈 수 있느냐, 좀 더 직군을 넓힐 수 있느냐 이런 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없을까요? 어, 질문 없는 것 같으면은 우리 박수 한번 드리고요. 오늘 윤은경 졸업생은 아니고 후비 졸업생. 이제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아니요. 아니. 이거 선생님. 해주셔도 됩니다. 네네네. 우리 이거는 이게 지각이 되겠죠. 항상 말씀드립니다. 과정으로 있는데 이건 가을 졸업이지? 네, 맞습니다. 네, 이건 가을.
미안해요. 우리 인터넷이 이상해. 양지호는 뭐, 화면이야, 이게? 다 보이나요? 들리나요? 보이는 건 아니고. 혹시 들리나요? 들리면 1번, 안 들리면 2번은? 네. 미안해요. 우리 갑자기 이쪽 학교 인터넷이 날아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감사하게도, 숑 동근 교수님 와이파이 쓰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미안해요. 쳐져가지고. 자, 시작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 화학공학과 석사 과정 중인 유능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부 때부터 손봉근 교수님 연구실에서 학부 연구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학부 졸업 후에 현재 지금 같은 홍대 대학원으로 진학해서 석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을에 졸업해서 바로 미국으로 박사 과정 유학 갈 예정 중에 있습니다. 저는 홍익대 이외에 다른 곳에 가서 전문적인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조금은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발표에서 제 학부 연구 활동, 그리고 대학원 생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박사과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학부 연구 활동을 시작한 건 한 3학년 경부였습니다. 이때부터 슬슬 학부 졸업 후에 뭐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던 시기였는데요. 취업을 하고 싶지는 않았고, 그리고 막상 대학원 진학을 하자니 제가 대학원 생활에 들어온 좀 악명 높은 얘기들이 많아서 조금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체험을 해보기 위해 학부 연구 활동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딱히 이 랩의 연구 분야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 운이 좋게도 제 흥미와 매우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연구 활동을 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학부 졸업 후 같은 랩의 석사 과정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생이 석사로 진학할 경우 1, 2차 학기 1년 동안은 학기 전액이 지원이 되고 그리고 다음 3, 4차 학기 1년 동안에도 학비가 반이 지원이 되는 장학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나머지 3, 4차 학기에 학비 반액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학비 부담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실이 저희 송봉근 교수님의 인터페이스 디자인 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랩 이름을 처음 듣게 되면 어떤 연구를 하는 곳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희는 인터페이스, 즉 대면, 그리고 그중에서도 표면 위에서의 화학 반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보통 ALD라고 하는 Atomic Layer Deposition 상의 표면 화학 반응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는 보통 계산 화학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며 그 중에서도 DFT라고 하는 Density Functional Theory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DFT는 이 이름에서의 density는 어떤 전자 밀도를 말하고 그리고 이 이론은 양자 화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정확도를 갖고 따라서 화학 반응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아래 그림에서처럼 분자 구조가 주어졌을 때 이 시스템에서의 전자 밀도를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나 혹은 밴드갭 같은 물성을 구할 수 있는 이론입니다. 저는 학부 연구 활동을 하기 전부터 이 퀀텀 케미스트리, 그러니까 양자 화학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조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론으로만 접했던 내용을 실제 연구에 연결시키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학부 연구 활동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가령 저처럼 운이 좋게도 본인의 연구 분야, 그러니까 흥미에 맞는 연구 분야를 찾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을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이 싫어할 수 있는 연구 분야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대학원에 본인의 2년 이상의 귀한 시간을 투자하기 앞서서 미리 대학원 생활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부 때부터 지금까지 이 랩에서 3년 이상의 짧지 않은 시간을 보냈고 이 기간 동안 여러 워크숍이나 학회 등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연구와 관련된 시간 외에도 교수님 및 랩 선후배분들과 많은 즐거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빨리 넘어가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해왔던 연구 분야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학부 연구생으로 들어와서 처음 맡은 문제가 여기 왼쪽 위에 그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ALD였습니다. 그 실리콘 헬라이드 프리커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실리콘 나이트라이드의 ALD 반응을 계산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연구 주제이니만큼 우여곡절도 많았고 또 얼추 계산을 끝내고 처음 논문을 작성했을 때도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야 출판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만큼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 또 출판 승인이 됐을 때 기쁨도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 루테늄이라고 하는 금속에 오존을 가했을 때 일어나는 표면의 산화 및 식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왼쪽 아래의 그림은 앞의 연구 주제와 같은 루테늄 금속의 ALD 반응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외에도 타이타늄 옥사이드의 ALD 반응 그리고 여기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처럼 이 탄화수소기로 표면이 포화된 이 타이타늄 옥사이드에서의 ALD 반응 저해에 대해서도 계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연구 내용들이 어떤 결과물들로 이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두 그림은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단체 사진을 찍은 그 한국 반도체 학술 대회를 포함한 학회에서 사용한 발표 자료들이고요. 그리고 아래 이런 어플라이 서페이스 사이언스나 케미스트리 오브 머티리얼스 등의 출판된 논문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석사 졸업 후의 진로는 그 학부 졸업 때보다는 다소 쉽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학부 연구를 할 때에도 저는 박사 과정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연구에 대한 흥미가 그 석사 과정 중에도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또 박사 과정에 진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면 접하는 거의 모든 자료가 영어이다 보니 이 언어를 사용하는 미국 대학원에 가서 미국에 가면 조금 더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박사 과정은 가을 학기가 메인이고 그 전형이 보통 늦은 가을에서 겨울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원 마감일이 약 학교마다 좀 많이 차이는 있지만 12월에서 1월이고 그리고 합격을 하게 된다면 그 학교에 갈지 말지에 대해서 4월까지 결정을 해서 이제 다음 9월에 첫 학기가 시작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 준비에는 최소 그래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저도 그래서 이 과정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통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학비가 엄청나게 부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막연히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 학비가 전액이 지원이 되고 그리고 연 3천만 원 이상의 생활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연구에 좀 뭔가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좀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시작한 준비 사항은 당연히 영어였습니다. 사실 이 지원한 해가 시작되면 바로 하려고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봄이 훨씬 지나서야 시작했던 것 같고 또 금방 끝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이 있었지만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뭐 리딩이나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영어 시험을 보면서 조금 쓴맛을 많이 봤지만 토플의 경우에는 스피킹이나 라이팅 또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적응이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또 토플은 한번 볼 때마다 한 25만 원이 넘는 좀 많이 비싼 지원 시험료를 받고 있어서 조금 여러 번 가서 뭔가 높은 점수를 받는 것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토플 이외에도 원래는 GRE 시험 이라는 영어 시험에 성적 제출이 필요했었는데요. 저에게 코로나 시국에 유일한 장점이 있었다면 이 GRE 성적 제출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미국 학교에서 선택 사항으로 변경된 일입니다. 보통 이제 GRE 같은 경우에는 토플보다 훨씬 좀 어렵다고 악명이 있고 그리고 제가 저희 학과 한 교수님께 지원 과정 중에 GRE를 안 봤다고 하니까 제가 영어 과정 중에 좀 겪었던 그 중에 전혀 공감을 못 해 주실 정도로 좀 어려운 시험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학사 지원을 하시는 분들께 좀 행운을 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GRE 성적 그 불필요한 상태가 유지될지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레커멘데이션 레터라고 하는 추천서를 요청하는 일도 필요했습니다. 미국 학교에서는 박사과정 지원자에게 보통 3개의 지원 추천서를 요구하고 그리고 이 3개 추천서는 수업을 들은 교수님들이나 혹은 지도 교수님을 포함한 그런 분들께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도 제 지도 교수님을 포함한 3분의 교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추천서를 해주셔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추천서의 내용이 저도 참 궁금하긴 합니다만 이 교수님들이 직접 그 학교들로 보내는 방식이라 본인도 확인을 할 수가 없고 또 지원 과정에서도 나중에 이 추천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겠다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원하려는 학교 및 연구실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는 진짜 수십 개 이상의 좋은 학교들이 있고 이 학교들에 모두 지원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추천서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또 지원료도 보통 7, 80달러에서 많으면 100달러 이상까지 가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도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연구 분야가 딱 정해져 있지 않다면은 여기 US 뉴스처럼 이런 사이트들이 제공하는 학교 순위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다 하는 분야가 있는 경우라면은 그 학교들의 그런 연구를 하는 랩이 있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계산화학 분야를 원했기 때문에 학교들의 학교 및 연구실 홈페이지에 가서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대충 2, 3일 걸릴 줄 알았지만 이보다도 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탐색을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컨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지원을 하기 전 혹은 늦으면 후에 그 본인이 원하는 교수님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서 자기를 어필하는 건데요.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랩에서 그 학기에 박사 과정생을 뽑을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영어 메일을 보내도 답변조차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경험이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흔한 경우인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렇게 카텍이 성공했을 때 문제는 상대 교수님이 화상 인터뷰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색한 영어로 진행하는 부담 100배 인터뷰를 해야 하는데요. 당연히 갈 생각이 있다면 거절을 할 수도 없고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하기 전에 그 랩에서 어떤 연구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은 어떤 연구를 해왔고, 왜 그 학교에 지원했고, 또 목표는 뭔지 등에 대해서 잘 준비해야 합니다. 처럼 그 교수님의 말을 이해 못해서 되묻고 또 한 번 되묻는 경우에 조금 식은땀이 줄줄 나기 때문에 조금 영어 실력은 항상 좀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박사과정 지원 시에 작성이 필요한 서류에는 대표적으로 이력서에 해당하는 CV 혹은 레주메와 그리고 자기소개서 혹은 학업계획서에 해당하는 SOP 및 PS가 있습니다. 저는 학부 때부터 3년 이상 연구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작성하는 데 큰 문제는 없던 것 같습니다. 박사과정 지원 시에 그 석사 학위가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이 기간 동안 여러 경험을 해볼 수 있고 이를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상 CV는 여기 오른쪽에서처럼 약 1, 2페이지 내 짧은 형식을 갖고 있고 이를 통해서 자기가 학부 때 혹은 대학원 때 뭘 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짧지만 매우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에 해당하는 SOP 및 PS가 있습니다. 조금 더 긴 형식을 갖고 있는데요. 자기의 공부 및 연구 경험, 그리고 관심 연구 분야, 목표 등에 대해서 기술하고 이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열정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자격이 있는지 등을 조금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SOP 및 PS를 작성할 때 적어도 몇 주 이상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상의 시간 동안 계속 반복적인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아무래도 제 영어 문장이 어색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어 교정 서비스도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쯤에 그 지원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받을 때까지 시간은 참 길었던 것 같습니다. 화상 인터뷰를 또 준비해야 됐고, 그리고 야심한 시각에 영어로 인터뷰를 하느냐고 진짜 수명이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해가 되기 직전에 한 학교로부터 처음 합격 메일을 받게 되면서 한시름 놓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다른 몇몇 학교들로부터도 합격 메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 어드미션 오퍼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데드라인이 보통 4, 5월이기 때문에 슬슬 최종 학교를 결정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조지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짧게 보통 조지아텍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생각지도 않게 오퍼가 왔습니다. 아직도 이미 학교를 두고 고민하던 와중에 이 학교까지 추가되면서 결정이 매우 어려웠지만 그래도 저는 최종적으로 이 조지아텍 화학공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조지아텍은 앞서 말씀드린 US 뉴스상에 그 대학원 학원 분야 5위에 랭크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 공대는 8위, 바로 치고 올해 기준 7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합격이 매우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 가서 적응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제가 곧 석사 졸업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좀 급한 불부터 먼저 끄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이 학교에 가서 짧은 시간 동안 있을 것 같지는 않으니 여기에 조지아텍에 먼저 가서 저희 학부 후배분들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 유학을 생각하는 학생은 별로 많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윤은경 학생은 처음부터 약간 유학을 염두에 두고 대학원 진학을 한 케이스여서 그도 뭐 잘하기도 했지만은 근데 많이 이렇게 질문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뭐 질문을 생각하는 동안 질문 하나는 송봉근 교수님이 많이 혼내시나요? 대학원. 유학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네. 아까 노예 감독은 내가 알겠어. 저보다 최지영 교수님이 단톡방에서 아씨 말은 나 오늘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시 있었는데 송봉근 교수님은 어떤 스타일의 지도를 하시나요? 그보다 더 나쁘게 말할 수는 절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여기 보고 있어. 네. 영상 편지라도 한번 그냥 사랑합니다. 학생마다 엄청 케바케인 것 같고 저는 최대한 신기를 안 거스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많이 후회하는 송 교수님이 되게 엄격하죠. 네, 이게 좀 그래서 어려운 면이 있는데 되게 부드러우신 것 같다가도 되게 엄격한 면이 있으셔서 이게 조금 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송 교수님 자기 나가겠대. 아니 근데 이게 송 교수님 프락치가 많이 심어져 있어서 이 섣불리 우리가 나갔다 일단 우리가 와이파이를 봉근 와이파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몰라요. 아무튼 송 교수님은 너무 매력이 넘치셔가지고 그냥 학생들이 좀 많이 오잖아요. 많이 들어갔어요. 생각을 하자. 저도 항상 부러워했는데 송 교수님이 워낙 편하게 말씀도 많이 하시고 네. 또 우리 대학원생들이 약간 불평하는 게 송 교수님 나가셨으니까 진짜 자유롭네요. 불평한 게 거기 워라벨이 그렇게 좋다니? 우리 애들은 워라벨이 나. 아니거든 아주. 노예 감독. 우리 워라벨이 최 교수님 방보다는 좀 좋아. 솔직히 최 교수님 방은 약간 불이 안 꺼지는 실험실? 나밤 11시에 애들 우하하하 웃고 있고 미친 것 같아. 연구에 미친 애들만 있거든. 우리 방은 그거에 비하면 뭐 주말에 나와도 나만 나오고 6시, 7시 이후에 보면 나만 있는 경우도 잘 있고 그런 방인데 송 교수님 방은 일단 우리보다 다 먼저 나오고 가끔 안 나오고 이게 보통 제가 유학 준비를 하면서 다른 랩을 찾아봐도 이게 컴퓨테이셔널 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조금 출퇴근이나 이런 게 조금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조금 덜 빡빡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 들어온 건데 뭐 여기 시간을 투자 안 한다면 어차피 자기 손해가 되지 않을까요? 정말 듣고 싶었어. 노예 감독. 얘는 나 있어서 아무 얘기 안 해. 내한테 워라벨이 좋다는 얘기를 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일과 이런 뭔가 재밌는 일이 조금 경계가 모호해서 사실 이게 딱 그 일과 시간에만 하지는 않거든요. 그게 컴퓨테이셔널 랩이라 훨씬 더 자유롭게 가능한 거고요. 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은 게 계산화를 하는 분들이 집에서도 약간 일이 할 수 있으니까 네네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뭐 있습니다. 내가 나가버렸나 봐. 아, 이 저쪽에 하나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 저 윤은경 학생이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그럼. 자, 우리 긴 시간 동안 많이 그래도 나가셨는데,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나머지 논문조 활동 모두 성공적으로 잘 하셔서, 우리 5월 25일에 교수님들 앞에서 좀 포멀하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 포스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양식은 저희가 따로 크게 정해드리진 않을 건데, 크기 정도? 그 정도는 제가 공지를 할 거예요. 저희 이젤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프린트는 제가 아마 공지를 했는데 5월 20일까지 신행훈 선생님께 제출해야 우리 학과에서 이제 단체로 가서 프린트를 해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개별적으로 뭐 돈을 내서 프린트 해오실 건 없고요. 그날 그냥 몸만 와서 붙이고 프린트를 하면 되는데, 지난 3년 가까이 2년 동안 코로나로 진행을 못했던 거는 양복이나 정장을 입고 이렇게 앞에서 발표하는 걸 안 했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4학년이니까 어디 가든 정장이 한 벌 필요할 겁니다. 정장을 그래도 빌려 입고 이러면 좀 그러니까 어디라도 하나 마련을 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를 하시면 되고, 심사하는 교수님은 본인 논문조 지도 교수님을 제외한 임의의 두 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임의의 두 분이 뭐 이렇게 송봉문 교수님 같이 좋은 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약간 제가 랜덤으로 돌릴 겁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 두 분이 심사를 하시는데 약간 한 분이 좀 선하게 아니지 이게 미안해 갑자기 마음이 나오네. 한 분이 그래도 좀 약간
너그럽게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한 분은 좀 타이트하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를 해서 미리미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긴 시간 동안 모두 고생하셨고요. 우리 여기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 인사드리고 이번 세미나 마치겠습니다.